진술자는 범죄자, 참고인, 피해자, 목격자. 그러면 이제 이 범죄자를 우리가 어떻게 바꿔주냐면, 피내사자, 수사 전에는 또는 뭐 인지전 피의자 이렇게도 부르죠. 피의자. 수사가 시작되면 이 사람 뭐라고 해? 피의자. 그리고 이제 뭐다? 피고인. 이렇게 바꿔질 거고, 요 두 명은 우리가 이제 수사 단계에서는 참고인, 이제 법정에서는 뭐라 부른다? 증인. 뭐 이렇게도 부릅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 헌법 12조에서 모든 국민은 다 국민이죠. 모든 강요당하지 않습니다. 형사상입니다. 이거를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죄자든 피해자든 목격자든 이 사람이 설사 증인이 된다 하더라도 자신에게 자기가 증언함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형사상 불리하게 할 수도 있죠. 이때는 증언을 뭐 할 수 있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참고인도 그렇고 이 사람도 그렇습니다. 모든 국민 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입니다. 최근에 여기를 자꾸 물어보는데요. 그러니까 이러한 진술 거부권은 헌법에 남아있는 권리예요. 그래서 만일에 자신의 범죄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자를 처벌한다는 법을 만들면 신고해라. 그러니까 형사상 불리한 사실을 신고해라. 안 하면 처벌하겠다. 이건 뭘 침해하는 거야? 헌법 제12조를 침해하는 겁니다. 안 됩니다. 그런 법을 만들 수가 없어요. 만들 수가 없습니다.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자, 진술 거부권하고 이제 문제는 고지입니다. 알려주는 겁니다. 진술 거부권 고지인데, 우선 진술 거부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에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형사소송법뿐만 아니라 행정 절차든 국회 신문 절차든 모든 절차에서 형사상 자격에 불리한 사실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면 민사상 불리한 진술은 어쩌냐? 이거는 거부하게 되면 자백한 거로 봐버립니다. 민사에서는 이걸 의제자백이라고 합니다. 의제자백. 그러니까 민사소송 절차에서는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이 있잖아. 여기를 거부하게 되면요, 자백한 거로 봐버려요. 그 재판에 져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의제자백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형사소송 절차에는 뭐가 없다? 의제자백이라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도 혹시 물어볼까 몰라요.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진술 거부권이 있다는 걸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법에는 요 피의자와 피고인에게 이제 뭐를 알려주냐면, 너에게 진술 거부권이 있다는 것을 뭐 한다? 고지하는 제도가 있어. 알려줍니다. 그리고 증인에게는 무슨 제도가 있냐면 증언 거부권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다 지금 거부권을 갖고 있죠. 맞죠? 모든 국민이니까. 얘네들에게는 고지라는 제도가 없습니다. 그럼 얘네들에게도 고지를 해줘야 되냐 이 말이에요. 인지전 피의자, 피내사자나 참고인에게 진술 거부권이 있잖아요. 고지해줘야 되냐는 겁니다. 나는 해줘야 된다 생각해요. 나는. 그런데 우리 대법원 판례가 이 사람들에게는 안 해줘도 된다는 겁니다. 고지라는 것은 법의 규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도라는 겁니다. 거부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나는 왜 이게 관계가 없는 가 잘 모르겠어요. 아니, 거부권이 국민의 기본권이, 기본권은 국가가 알려주는 건 당연하지 않아? 근데 알려줄 필요가 없다는 게 판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거부권은 가지고 있지만 고지해 줄 필요는 없다. 왜?
법이 없으니까. 고지는 뭐다? 이거는 법에가 규정돼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술 거부권이 있다는 것을 진술자에게 알려주는 걸 거부권 고지라고 하는데, 고지는 헌법상 권리가 아니라 뭐다? 해당 법의상 권리, 입법상 권리입니다. 그래서 진술 거부권이 보장되는 절차에서 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가 헌법 12조 2항에 의해서 바로 도출된다고 할 수는 없다. 내가 대법원 판사에서는 바로 도출된다, 난 이렇게 말했을 거야. 도출 안 된다는 겁니다.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그래서 해당 법에 진술거부권 고지가 없으면 알려주지 않아도 된다. 이 사람들한테는 고지 안 해도 됩니다. 거부권은 있습니다. 당연히 모든 국민이니까 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진술이라는 게, 그러면 그랬잖아. 이런 거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만일에 자신의 진술을 하지 않으면, 진술을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하겠다라는 법을 만들면 안 된다 그랬잖아. 진술하면 형사처벌하겠다라는 법을 만들면 이건 안 돼요. 헌법 12조 위반이야. 그러면 근데 비슷한 법이요. 두 개가 있어요. 지문 채취를 거부하면은요, 경범죄로 처벌을 합니다. 지문 채취를 거부하면. 그럼 이제 왜 지문 채취를 거부할까? 아니, 지문을 채취하면 내 범죄 사실이 발각날 염려가 있잖아. 그래서 거부를 했는데 처벌하는 것은 진술거부권 침해지 않냐라고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진술은 말이죠. 진술은 이 사람들이 자신이 과거에 경험했던 사실을 말로 표현하는 거잖아.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거. 근데 지문은 지금 말이 아니죠. 지문이 찍는 거잖아. 지문은 진술하고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문 거부자를 처벌하는 경범죄는 진술거부권 침해가 아니고, 또 하나, 우리가 음주 측정을 할 때요, 거부하면 처벌됩니다. 도력등법으로. 그러면 아니, 내가 음주를 했는데 이거를 뭐 한다? 불면은 뭐가 될 수 있어? 나한테 불리하잖아. 그래, 거부했는데 왜 처벌하냐는 겁니다. 역시 음주 측정, 술 먹었다고 네가 시인해라, 이렇게 한 것은 진술권 침해입니다. 술 먹었다고 너보고 진술해라고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술을 먹고 운전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뭐라 그래? 그렇게 말해라 하면, 안 하면 처벌한 것은 무슨, 뭐 위반이야? 진술권 침해예요. 말하라고 한 적이 아니에요. 한번 풀어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음주 측정 거부를 처벌한 것은 진술거부권 침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술 먹었다는 걸 말해라! 요건 안 돼. 요거는 뭔 침해야? 이건 진술거부권 침해야. 알겠지? 두 개는 진술이 아니라는 거야. 음주 측정, 호흡 측정이나 이런 거하고 지문 채취. 자, 또 하나가 문제가 되고 있어요. 소위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뺑소니 있잖아. 뺑소니. 여기 좀 조심합니다. 교통사고는 과실범입니다. 교통사고는 이를테면 보세요. 차량으로 사람을 상해, 폭행, 살인을 했습니다. 이거는요, 과실이 아니죠. 고의로 한 거죠. 맞죠? 이거는 도로교통법에 신고는 없습니다. 만일에 이 경우를 신고해라고 하면 이거는 뭐가 돼? 이거는 진술거부권 침해입니다. 네가 차로 사람을 쳤으니까 고의로,
죽으라고 그럼 뭐가 돼? 살인이야. 안 죽었으면 살인 미수고 폭행이고 특수폭행입니다. 그랬으면 이걸 신고해라. 안 하면 처벌하겠다. 이건 안 돼요. 이건 진술권 침해입니다. 고의로 자동차로 사람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쓰러져 있죠. 이때 신고를 안 하면 도로교통법으로 처벌한다. 그러면 틀려요. 알겠죠? 이거는 신고 안 합니다. 이거 지 범죄 왜 지가 신고해? 이런 법을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럼 도로교통법 제54조는 뭐냐 그러면 교통사고라고 딱 나와 있잖아요. 이거는 과실이란 말이에요. 과실범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다치게 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거야. 의도가 있었으면 당연히 무슨 범이지? 이건 고의범이지. 교통사고입니다.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그러면 얘가 이제 자 형사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과실범으로. 여기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건 형사처벌이죠. 피해자를 구조를 해야 되겠죠. 피해자 구조.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교통이 마비되죠. 교통소통에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교통사고가 나면은. 우리 나중에 총칙을 보게 되면 형법할 때 부작위범이라는 걸 하나 배웁니다. 부작위범이라는 것은 뭐냐면 법에서 어떤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요. 어떤 의무를. 그 의무를 이행 안 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 부작위범에서 처벌을 합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이 사람에게 이런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요. 일종의 부작위범입니다. 피해자 구조를 위해서 빨리 뭘 해라? 신고를 해라는 신고 의무를 뭐하고 있어? 부과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고를 안 하면 이게 뭐가 돼? 부작위범이 됩니다. 그래서 처벌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 말이 뺑소니예요. 그래서 도로교통법 제54조는 과실범 자체를 처벌하려고 만든 건 아니에요. 과실범 자체, 이 자체는 뭐 형법으로 처벌해버립니다. 이것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얘를 도로교통법 제54조를 형사처벌하기 위한 법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뭐가 돼? 진술권 침해예요. 이거는 뭐다? 요 신고문은 뭐다? 부작위범입니다. 54조는. 이 사람의 범죄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교통사고하고는. 됐죠? 일종의 부작위요. 그래서 이 부작위 의무가 뭐냐? 피해자를 구조를 해라. 교통소통을 원활케 해라. 이라는 부작위입니다. 의무입니다. 이걸 안 해서 처벌하는 거예요. 네가 사고를 냈기 때문에 처벌한 게 아니에요. 54조는. 부작위, 또 법에 부담하는 이 의무를 이행 안 해서 처벌해. 그럼 이런 의무를 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죠. 피해자가 없다 할지. 교통사고가 났지만 피해자가 없을 수도 있죠. 아니면은, 뭐, 교통에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럼 신고할 의무가 없어요. 왜? 의무가 없는데 뭘 신고합니까? 피해자도 없고, 교통소통에 아무 지장도 없습니다. 그러면 신고 안 해도 됩니다. 54조는 무슨 범이다? 부작위범이에요. 형사처벌과는 이 자기 일으킨 이 과실범하고는 아무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이렇게 읽어봅시다.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 등에게 도로교통법 제54조 2항에서 신고 의무는 형사처벌을 위한 취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너가 과실범이니까 처벌하기 위해서 신고해. 이렇게 하면 뭐가 돼? 그건 진술거부권 침해예요. 54조는 왜 처벌한 게 그 자체가 하나의 무슨 범이야? 부작위범의 구조입니다. 이 자체가. 형사처벌하고 관계없어요.
신고 의무를 하지 않았다는 부작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형사처벌을 위한 취지로 해석하지 않는 한 진술거부권 침해가 아닙니다. 이거는 과거의 범죄를 신고해라는 게 아니죠. 과거의 범죄를 신고해. 신고 안 하면 처벌할 거야. 이거는 뭐야? 진술거부권 침해야. 과거의 범죄를 신고해라는 게 아니고 이런 의무를 새로 부과했어, 법에서. 그래서 의무를 이행 안 해서 처벌하는 거야. 신고 의무를. 알았죠? 이 신고 의무가 뭐냐? 뭐 때문에? 피해자 구조나 교통소통 때문에. 이 말이에요. 그래서 54조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과실이라 이 말이에요. 이건 고의 아니에요. 교통이니까. 사람을 사상, 물건을 손괴한 때는 그 차의 운전자는 즉시 정차해 사상자를 구호해야 하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법적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2항입니다. 제1항의 경우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 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는 경찰 공무원에게, 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는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신고를 해야 된다. 신고 의무가 있어요. 운행 중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 위험 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때는 신고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고 의무가 뭐 때문에? 피해자 보호와 교통소통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 교통사고 피해자의 형사처벌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알았죠? 그러니까 형사처벌하기 위해서 신고해야 된다. 이렇게 해도 뭐가 돼? 이건 진술거부권 침해예요. 그래서 교통사고가 발생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무조건 54조가 위반된 게 아니고 피해자가 있거나 교통에 방해가 있을 경우에만 뭐한다? 신고를 합니다. 피해자도 없고 교통소통 이상이 없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54조 위반이 아닙니다. 만일에 교통사고 그 자체를 형사처벌하기 위해서 54조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요거 과실범 처벌하려고 이거는 뭐가 돼? 이건 진술거부권 침해입니다. 그래서 지그시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된 경우는 운전자는 자신에게 이 사고에 대해서 자기가 과실이 있든 없든 무조건 뭘 해야 돼?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것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거야. 피해자가 있으면 운전자는 뭘 해라? 신고를 해라. 이것과 아무 관계가 없다니까. 과실이 있든 없든 무조건 뭘 해야 돼? 신고를 해야 됩니다. 피해자가 있을 때. 안 하면 54조로 처벌됩니다. 이해되죠? 그 다음입니다. 리을. 고의범하고는 다릅니다. 고의는 피해자가 있어 신고 안 합니다. 응? 고의는 피해자가 신고 안 해요. 고의는 54조는 어디서만 쓰는 말이야? 교통사고에서만 쓰는 말이야. 과실이었을 때만. 고의를 했을 때는 54조 적용 안 됩니다. 54조가. 그 다음입니다. 진술거부권 고지는 법에 규정된 경우 아까 그래서 구공직선 옛날 선거법입니다. 구공직선거법에서 선관위 직원이 선거범죄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유법이 아니라고 했는데 나는 이건 조금 좀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선거조사와 관련 관계자가 과연 선관위 직원이 이제 물어본 건데 이거를 뭐로 봤을까? 선관위 직원이 그럼 이 단계 나는 특별수사관으로 보고 싶은데 그냥 안 받는가 봐. 변호사가 잘못한 거야. 나는 내가 만일 변호사였으면 무조건 야 왜 고지 안 했냐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내가 변호사였으면 선관위 직원은 특별수사관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일반 사법경찰관이 되고요. 모든 거 다 할 수 있잖아.
특별사법경찰관 자기의 그 관련된 것만 수사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 선관위 직원들, 뭐 산림청 직원들 있잖아. 이런 사람들 특별수사관이라 해요. 그러니까 특별수사관도 수사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는 것은 수사하지 않냐. 그럼 피의자지 않냐. 네가 혐의가 있다 인정했으니까. 나 같으면 이렇게 들어가겠는데 그냥 선관위 직원이 관계인에게 물어볼 때는 고지를 안 했으니까 위법이다 그러니까 검사가 있다가 선관위 직원이 뭐라고 하다 수사관 아니지 않냐. 그리고 그냥 물어보는 거니까 뭐다? 아직 수사 전이지 않냐. 인지전. 그래서 고지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했어요. 자, 이렇게 했더니 국회의원 놈의 새끼들이 지적을 했는 거지. 이 판례가 있자마자 그냥 그날로 법을 뜯어고쳐서 그날로. 그래갖고 뭐 한다? 지금은 선관위 직원들이 반드시 고지하게 돼 있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나는 이건 판례도 잘못하고 변호사도 잘못했다고 봐요. 이 구공직선거법이든 뭐든 선관위 직원 인정 특별수사관이에요. 특별사법경찰관이고 관계는 뭐다? 그럼 피의자로 봐야 될 거예요 아마. 내가 만일 했으면 이렇게 설명해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잘못해서 재판에 진 경우가 뭐 한 50%될 겁니다. 50% 더 될 수도 있어요. 또 검사가 잘못해서 된 경우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그러면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것에서 이제 요 피의자인데 여러분이 요놈 자식 거는 꼭 경찰직에서는 알아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데입니다. 왜? 경찰직에서 아주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읽어봅시다. 검사,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반드시 고지해야 됩니다. 첫째,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합니다. 이 말이 자 개개의 질문이 뭐냐 그러면요. 지한테 유리한 거는 언론은 따끔따끔 말하고 불리한 건 말하지 않고 이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이에요. 마음입니다. 두 번째,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걸 꼭 고지해야 됩니다. 3호, 만일에 진술할 거부를 포기하고 진술은 하게 되면 법정에서 유죄 증거로 사용된다는 것도 말해줘야 됩니다. 4호, 그리고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다는 것도 꼭 알려줘야 돼요. 4개 중 하나만 빼먹어도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하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피고인 여러 군데 나옵니다. 공판 준비 절차인데 피고인 있을 거고요. 재판장이 고지하고 그 다음에 공판정에서는 또 이제 재판장이 고지를 합니다. 뭐 개개의 질문에 그 전체 다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지금 현재 요런만 나와 있으니까 피내사자 말을 갖고 뭡니까? 인지전 피의자죠. 참고인에게는 거부권은 있지만 뭘 하지 않는다? 고지를 하지 않습니다. 왜? 법에 없다는 겁니다. 법에는 애들만 나와 있어. 애들은 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말이에요. 고지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수사기관이 이번에 피의자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 또는 인지전 피의자 예죠? 고지하지 않더라도 증거 능력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있고요. 그 다음에 음주 측정을 이제 추쳐 박아놨어요. 내가 이럴 데가 없어가지고 아까 음주 측정이 2개가 있잖아요. 그 호흡 측정이 있고 뭔다 혈액 측정이 있는데 호흡 측정을 한번 1회를 했습니다. 1회. 이랬을 때 수사기관이 자기가 원하는 그 결과를 얻었을 때는 다시 측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뭐는 아니다? 이거 한 번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2번, 3번 할 필요는 없고. 그리고
경찰관은 이 음주 측정하고 나서 혈액 채취를 다시 할 수 있다는 걸 고지할 의무가 없고요. 세 번째, 위드마크 공식이라는 것이 뭐냐 그러면, 위드마크 공식은 이제 음주 측정을 음주한 후에 한참 후에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역추산해서 올라가는 공식이 있어요. 뭐 몸무게, 키 이런 거 다 해가지고 이제 합니다. 그런데 그 공식에 산정되는 그 계산 방식이랄지, 그 다음에 역산해서 올라갈 때 그 처벌 수치 이런 것을 말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의무가 없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지금 우리가 실제로 그 접는 것은 음주 측정기가 아닙니다. 음주 감지기입니다. 음주 감지기. 측정기는 비쌉니다. 예전에 그 신문 한번 봤더니 청주에서 측정기 분실해가지고 경찰관 난리 나왔던데 비쌉니다. 수십만 원 갑니다. 감지기는 싸요. 그래서 보통 경찰 들어가는 감지기입니다. 그래서 감지기를 부르니까 안 본 거예요. 그러자 이제 요놈이 달라든 거예요. 그건 측정기가 아니지 않냐. 그런데 감지기도 측정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부릉에도 뭐가 돼? 음주 측정 거부에 해당된다는 건데 그냥 읽어보는 정도고 다시 진 들어갑니다. 자, 진술 거부권 고지받는 사람 누구다? 피의자죠. 예, 아니죠. 그러면 요 목격자 속에 여러분이 누가 들어가냐 그러면요, 공범자가 들어갑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이 목격자의 진술이요, 공범자의 진술이 참고인 진술도 되지만은 자신의 진술도 될 수도 있죠. 맞잖아요. 어? 왜? 공범이니까 범죄를 같이 했잖아. 봐봐. A와 B가 공범인데 A가 검사 앞에서 B와 A는 절도를 했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B한테는 참고인 진술이지만 자기한테는 뭐가 돼? 피의자 진술이 되는 거야. 맞죠? 두 가지 선표를 다 갖고 있잖아. 이럴 때는 검사는 뭐 한다? 진술거부권 고지해야 됩니다. 이 말이에요. 왜? 어차피 이게 뭐다? 그러니까 요 B한테는 뭐가 돼? 참고인 진술이 되지만 A 부분은 뭐가 되는 거야? 피의자 진술이 된다. 이 참고인 진술을 다른 말로 일반 진술이라는 말을 씁니다. 요 성격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두 개가 지금 현재. A가 저가요 B랑 같이 도둑질했습니다. 그러면 B 부분에 대해서는 뭐가 돼? 참고인 진술이 되겠지만 자기 부분은 뭐가 되는 거야? 자신의 범죄 사실이잖아. 그래서 이거는 자신의 범죄 사실이니까 두 개가 겸해지잖아요. 진술거부권 반드시 뭘 해야 된다? 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럼 검사는 이때 이제 만일에 고지를 안 했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 문제가 될 때는 뭐라고 말해야 돼? 이 말한 이 부분은 절대로 뭐 한다? 피의자 진술을 안 쓰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뭐가 돼? 순수한 뭐가 되는 거야? 참고인 진술이 되죠. 이때는 증거 쓸 수 있어요. 여기 있죠? 검사가 법정에서 이렇게 말한 건 절대로 나는 이걸 살 생각이 없다. A를 공소 제기할 생각도 없고 수사할 생각도 없다. 이렇게 막 말해야지.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이때는 순수한 참고인 진술이 되죠.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이때는. 앞으로 차후로도 수사할 생각도 없고 A를 공소 제기할 생각도 없고 그러면 순수한 뭐가 되는 거야 이제? 참 이때는 증거능력이 있겠죠. 말이에요. 들어갑니다. 검사가 피의자 신문 조서가 아닌 일반적 진술 조서가 뭘 말한다? 참고인 진술을 말합니다. 형시로 작성한 경우라도 미리 피의자에게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유죄 증거로 사용 못합니다. 즉, 이제 피의자에 대해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후 이제 피고인이 있죠. 검사실로 소환하여 신문할 때 역시 피의자 진술입니다. 설사 이를 참고인 진술 형태로 취했다 이제 피의자를 신문하고 있죠.
고지해야 됩니다. 검사가 피의자를 소환하여 공범들의 과정 역시 일반 진술 조서 형식을 작성한 경우라도 고지해야 됩니다. 피의자들이 관련되어 있으면.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이러한 진술은 구두, 말로 한 것도 진술이지만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 진술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도 있어요. 여기를 우리는 뭐라 그래? 이제 지하가 쓰면 뭐가 돼? 진술서 이렇게 합니다. 전문 증거가 되겠죠. 이 진술서도 일종의 뭐다? 진술입니다. 그래서 이 진술서를 받을 때도 반드시 뭘 해야 돼? 진술거부권은 고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진술서 제출을 요구했을 때 요구하면 이 사람들은 얼마든지 뭐 할 수 있어? 진술서 제출을 뭐 할 수 있다? 거부할 수 있습니다. 진술서도 뭐니까? 일종의 진술이니까. 4번 똑같은 말이네요. 조사 내용이 제3자 범죄가 아니라 자신과 3자와 공동으로 관련돼 있어요. 공범입니다. 공범. 그럼 이거 일반 진술 형태지만 일종의 무슨 진술 형태를 띠고 있어? 자기하고도 관련돼 있죠. 이때는 진술거부권 반드시 뭘 해야 된다? 고지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피의자 신문조서는 위법이에요. 증거로 사용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요 진술이 증거로 사용되려면은요, 요 진술이 이제 여기 유죄 증거가 되려면 세 가지 단계를 거쳐야 돼요. 첫째, 요 진술이 적법해야 되고, 두 번째, 임의성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 본래 증거가 돼야 됩니다. 본래 증거랑 이제 나중에 하겠지만은 저 본인이 이 사람들은 뭐라 그래? 본인이라 해. 본인이 내 와라는 거야. 어디로 가? 법정으로. 너 올 내야 와. 본인이 법정으로 와서 진술해야 된다. 이걸 무슨 증거라 그래? 본래 증거라 그래. 이래야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적법하지 않으면 여기를 뭐라 그런다? 위법이라고 해요. 그러면 아까 진술거부권을 법에서 고지해라 그랬잖아. 고지 안 하면 뭐야? 이건 위법이에요. 증거로 사용 못합니다. 임의성이 있습니다. 관계없어요. 본래 증거입니다. 관계없어요. 일단 여기부터 걸려버리면 뭐한다? 요 밑에 거를 가지고 있어도 증거로 사용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로 사용 못합니다. 그런데입니다. 요 위법하게 수집된 것이 원칙은 증거로 사용 못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는 예외가 없습니다. 임의성이 없다. 이건 증거로 사용 못합니다. 본래 증거에 아닌 것은 무슨 증거라 그래? 전문 증거라고 합니다. 이거는 원칙적으로 사용 못합니다. 증거로 사용할 수가 없는데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외되는 요건이 두 개가 있어요. 나중에 할 겁니다. 적법 절차에 실질적 위반이 아닌 경우에요. 근데 몇 개 안 돼요. 이건 아직 안 할 거고. 그 다음에 오염이 희석된 경우. 오염이 희석. 또는 뭐 단절. 이렇게 해서 단절.
오염이 희석됐다는 거예요. 그 위법은 이제 오염이 된 거죠. 그 단절, 희석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 2번이 하나 보이는데요. 경찰관이 이제 피의자를 이제 현행범으로, 강도 현행범으로 체포를 했어요. 현행범으로. 체포를 해가지고 경찰서로 오면서 여죄를 질문한 거예요. 여죄. 당연하겠지. 근데 전에 다른 범죄 했지 그랬어. 자, 위법입니다. 왜 그래? 여죄를 질문하려면 뭐를 해야 돼?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해야 돼. 안 한 거야. 순간적으로. 위법이죠? 그래서 이건 위법인데, 그 후 이제 경찰서에 와가지고 신문하면서 거부권 고지했겠지. 그래도 뭐 시행이 안 돼. 징부 사용 못 합니다. 어차피 수입된 거는. 그래서 이제 최초로 구금됐던 피고인 석방이 됐어요. 이제 불구수성 재판하면서 그로부터 40일이 지났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40일이. 그리고 이제 법정에서 진술 다시 자백을 합니다. 얘가 강도했다고. 옆에 변호인도 있었고. 그러면 이 경우는 40일이 지났고, 그리고 또 석방도 이미 됐고, 변호인도 있고, 이 정도면은 그 아까 진술거부권 고지하지 않은 것과 지금 현재 법정에서 하는 자백은 큰 인과관계 없지 않냐. 단절됐지 않냐. 위법성이 이렇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증거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번 판례는 꽤 시험이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런 진술 거부권만 고지하면 되냐는 겁니다. 아니에요. 법에 하나 더 있어요. 진술 거부권을 고지한 다음에 수사기관은 그 거부권 행사에 대한 피의자 답변이 반드시 조서에만 한다? 기재되어 있어요. 자필로. 나는 거부권을 행사했다, 안 했다. 만약 글을 못 쓸 수도 있죠. 그때는 최소한도 뭘 해야 돼? 그 부분에, 답변 부분에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징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나서 다시 거기에 대한 피의자 답변이 꼭 기재가 돼 있어야 돼. 뭐 자필로 하든 자필이 없으면 뭘 하든 뭐 서명을 하든.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진술 거부권은 좀 헌법상 권리죠. 헌법상 권리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이거를 자백항고로 의지할 수 있다? 안 되죠. 형사소송에서는 뭐가 안 된다고? 의제 자백이 없습니다. 민사에서는 되는데, 그래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해서 이걸 자백항고로 봐서는 안 됩니다. 범죄 사실. 됐죠? 다만 봅니다. 절도죄가 1월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절도죄가. 그럼 이제 법관은 여기서 자기가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뭐 한 달을 선택할 수도 있고 6년을 선택할 수 누구 마음이야? 이거는 법관의 재량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법관은 초범 같으면 여기서 이제 한번 중간쯤 때릴 거예요. 한번 3년 정도 할 겁니다. 지방이 많습니다. 뭐 3년 할 수도 있고 5년 할 수도 있고 누가 뭐라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면 피고인이 만일에 뻔히 누구나 다 아는 사실에 대해서 진술거부권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 막 뻔뻔스럽게. 그럼 법관도 인간이니까 화가 나죠. 그랬을 때는 뭐 한다? 3년을 안 때리고 몇 년 때려 그럴 수 있어? 6년을 선고할 수도 있죠. 그건 이 법은 아니죠. 이걸 뭐라 그래? 가중적 양형 조건이라 그래. 이 형을 정한다는 말이야. 양을 정한다는 거야. 예? 양을 정하는데 이 양형 조건에 있어서 법관이 이제 여러 가지 양형할 때 참작할 거 아닙니까? 나이도 참작하고 뭐 연령, 환경 다 참작하겠죠. 그 참작할 때 얘가
진술 거부권 자꾸 행사하게 되면 이 새끼 나쁜 놈이지. 그래서 양형 조건에서 참작해서 형을 더 많이 선고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입니다. 문제 한번 볼까요? 진술 거부권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치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피의자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 얘네요. 고지할 필요 없죠. 고지하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증거 능력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네? 피의자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이제 나중에 변호인은 진실 의무라는 게 있는데, 이거 소극적 진실 의무입니다. 쉽게 말해서, 변호인은 그 변호를 할 때 유혹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뭐 증거를 인멸하거나 이러지 말라는 건데, 변호인이 피의자에게 헌법상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하는 겁니다. 괜찮죠? 정당 권리 행사잖아요, 이거는. 위법은 아니고. 3번.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 진술거부권을 고지를 하지 않습니다. 위법이에요. 임의상에 관계없이 무조건 증거로 사용 못합니다. 4번. 공판 절차가 갱신, 아직 안 배워지면 갱신은 새롭게 시작됩니다. 공판의 맨 첫 순서가 뭐냐면 진술거부권 고지입니다. 그래서 갱신되면 당연히 뭘 고지해야 돼? 진술 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2번입니다. 진술거부권. 자, 재판장은 공판 준비 출석한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 해줘야 되고요.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으면 수사기관 피의자에게 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증거로 사용 못합니다. 3번. 공판 절차가 갱신이 됩니다. 당연히 고지해야 됩니다. 새롭게 시작하니까 3번 틀렸고.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요, 이거를 가중적 양형 조건으로 말할 수 있다, 참작할 수 있습니다. 3번. 진술 거부권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치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진술 거부권 고지 대상이 되는 피의자의 지위는 인지 절차가 밟기 전이라도 혐의가 있다가 수사가 시작되면은 피의자 맞죠? 맞죠? 인지 절차를 밟기 전이라도 수사할 수 있잖아. 수사가 시작되면은 그 사람은 뭐가 되는 거야? 피의자가 된다. 이 말이고. 2번. 만일 법률이 범법자에게 자신의 범죄 사실을 반드시 신고하도록 한 벌칙을 만들었다면 이거는 뭐가 돼? 헌법 침해입니다. 거부권 침해고요. 그 다음에 3번. 조사 대상자의 진술 내용이 3자 피의사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피의사실과 이게 관련돼 있어요. 이때는 진술 거부권 뭘 해야 돼? 고지를 해야 돼. 두 개 다 관련돼 있으면 고지를 해줘야 되고요. 4번.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법원은 이를 가중적 양형 조건으로 참작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고. 음주 측정이네요. 자, 옳지 않는 건데요. 운전자가 음주 측정을 받을 당시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여 음주 측정 불응죄가 성립되었다면 일단 나중에 다시 음주 측정을 받든 말든 일단 거부해서 불응죄가 성립됐으면 뭐가 돼? 음주 측정 거부죄입니다. 그 다음에 호흡 측정한 음주 측정과 혈액 검색 음주 측정치가 서로 다를 수도 있겠죠. 이때는 어느 게 더 과학적이죠? 혈액이 더 과학적이죠. 그래서 그걸 믿는 게 더 경험치게 맞고, 그 다음에
음주 측정 불응한 사람을 거부죄로 처벌한 것은 진술거부권과 관계없죠. 헌법상. 그 다음에 감지기, 경찰관 음주 감지기에 시험을 요구한 불응한 경우 이 역시 뭐가 돼? 음주 측정 거부죄에 해당됩니다. 4번이 틀렸고 5번에 진술거부권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치 않은 것은 1번 조사 내용이 단순히 제3자 범죄의 사실에 대한 게 아니라 자신과 공동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공범이죠? 그때는 거부권 고지해야 됩니다. 이러한 거부권은 형사상에 대한 것이면 자, 잘 봐야 돼요. 현재 피의자, 피고인, 수사, 공판 절차자뿐만 아니라 장차 피의자나 피고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 이 사람이죠. 이렇게 인정되죠. 뿐만 아니라 행정, 국회 다 되죠. 모든 거부권은. 형사상 불리한 진술이면 이 사람 다 거부할 수 있고 그것이 형사소송 절차든 행정 절차든 국회 신문 관계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2번이 틀렸고 법률이 범법자에게 자신의 범죄 사실을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면 이거는 진술거부권 침해고 4번에 진술거부권 행사하면 가중적 양형 조건으로 삼을 수가 있고 6번 진술거부권 고지하지 않으면 임의성이 인정돼도 증거로 사용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피의자 지위에 있지 아니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고지 제도가 없고 그 다음에 3번 수사 합법경찰관은 진술거부권을 고지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답변이 반드시 조서에 기재가 돼 있어야 되고 4번 틀렸습니다. 가중적 양형 조건으로 삼을 수가 있겠지요. 그 다음에 7번의 1번은 이제 314조가 뭐냐면 나중에 아까 이야기했잖아. 이 각종 진술조서가 증거가 되려면 성립의 진정 인정돼야 되는데 이 성립의 진정 인정할 이 사람이 네? 죽어버렸달지 외국에 갔달지 소재불명이랄지 이랬을 때는 이 성립 인정 없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뭐라 그런다? 314조라 그래. 그런데 314조에 해당되는 경우는 몇 개 없어. 얘가 피해자가 너무 어리달지 너무 어려. 아니면 피해자나 목격자가 치매 걸려 그랬달지. 이 두 개밖에 없어. 나머지는 뭐 외국 거주, 사망, 뭐다? 소재불명이야. 알지? 그러니까 증언거부권 행사했다? 이런 거 갖고는 14조가 해당되지가 않고요. 진술권도 마찬가지고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2번이 틀렸지. 거부권은 헌법상 인정되는 권리고 고지는 뭐야? 입법상의 제도야. 별개야. 그래서 헌법에 의해서 막바로 고지권이 도출된 건 아니죠. 고지를 인정한 별도 입법적 뒷받침이 많다? 필요하죠. 법이 필요하단 말이죠. 2번이 틀려. 3번. 헌법상 보장된 진술거부권에 비춰볼 때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 신고 의무는 오로지 피해자 구호, 교통질서 회복을 위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조사 내용이 진술 내용이 자신과 제3자 공동되어 있으면 거부권 고지해야 되고 8번 옳지 않은 것은 1번 도로교통법에서 교통사고 신고물을 규정한 것은 형사책임과 관련된 것으로 해서는 안 되죠.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 한 이건 거부권 침해가 아닙니다. 변호인이 진술거부권 행사로 가는 것은 정당한 변호사의 권리고 3번 그 호흡 측정에 응할 걸 요구한 거부권 침해가 아니고
임의성이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으면 임의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증거로 말할 수가 없다고 사용 못하죠. 그러니까 거의 뭐 중복되는 문제잖아. 그리고 이제 오전 시간은 여기까지 식사하고요. 2시 반부터 이제 강제 수사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